내가 다리는 젊었을 때부터 아팠는데 다리가 많이 아팠어도 먹고 살기 바빠서 운전하려고 수술을 안 했다가 다리가 너무 많이 양쪽 다리가 부어서 도저히 못 견딜 걸래. 그때 병원에 가서, 그게 어떤 병원이냐면 그 관절, 무릎이나 어깨 관절 전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관절, 인공관절을 하려고. 그때 내 나이가 너무 58세인가 젊은 나이인데도 워낙에 다리가 많이 망가져서 관절을 받으면서 그때 검사를 받을 때 목에가 좀 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에가 이상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무릎 관절을 했는데, 그리고 한 며칠 돼갖고 의사가 나를 불러가지고 아주머니 놀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별나도 나보다, 나는 그냥 별로 뭔 말인지도 잘 모르지만은 걱정이 안 되는데 다시 또 놀래면 안 됩니다. 마음을 후 하고 숨을 쉬세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왜 사람을 겁을 줘요?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요거 목이 갑상선 암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 당시 암이란 소리를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고, 암이라고 해서 겁먹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사람들 암도 걸린다고도 하지만 우선 두 다리를 다 잘라갖고 여기 통증 때문에 사람 죽겠는데 암이라기봤자 별 볼 일이 있겠냐 싶었어요.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의사 선생한테 내가 웃으면서 진짜 암이요? 그런 게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하고 나는 삐식삐식 웃으면서 그러면 1등으로 됐어, 2등으로 돼서 좋은 거 당첨했네요. 말씀을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는 내 말이 너무 이상한가. 의사 선생님이 눈이 동그래갖고 예? 그래서 아니 말씀하시라고요. 이왕이면 1등으로 당첨한 게 더 좋지. 꼴등 당첨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초기요, 이기요, 말기요, 그 말을 거꾸로 해서 말기는 1등이고 이기는 2등이고 초기는 3등이니까 이왕이면 1등으로 당첨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웃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이건 암이고, 그때만 해도 암이라고 마구마구 수술을 하라 했어요. 또 그분이 알기로는 좀 심각성이 있으셨는가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고, 내가 그랬어요. 두 다리 잘라갖고 이것도 아파서 정신없는데 거기다 목까지 자르면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안 할라요. 다리가 낫거든 하겠어.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이제 더는 말씀을 안 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 딸내미가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암이라는데 수술부터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데 그런다고 해서 야 암이 별것이냐? 별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러면 지가 인터넷을 뒤져갖고 여러 지인들한테 물어봐갖고, 그때만 해도 한림대에 김희수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한림대가 거기 유명해요. 그 선생님이 유방암하고 갑상선은 전국에서 4번째 손가락으로 들어간다. 그때 말로 이제 그런 말을 해주면서 여기다 예약을 했으니 엄마 수술을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래 다리도 두 다리가 뻗정대같이 돼갖고 걸음도 못 걸었는데 수술을 하라 하니까 뭐 꼭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럼 하자. 그래갖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의식을 이제 잃어버리고 전신 마취라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은 것은요 뭐라 하냐면 가족들을 교수님이 수술하다가 수술대에 놔두고 중단에 하고 불렀대요. 이게 가족들이 그러는데 얼른 끝나기 바랬는데 또 부르니까 너무 놀래갖고 들어간 게, 다시 한번 이 환자가 사망해도 이가 없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이 갑상선이 그때 알았어요. 갑상선 병명이 38가지라는 거. 이게 수술할 수 있는 병도 있고 못하는 병도 있고 혹도 배가 있는데, 성대 저 안쪽에가 이렇게 우리가 검사할 때는 초음파로 보고 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딱
열어놓고 보니까 저 안쪽에가 뭐가 있는데 그거를 손대려면 환자가 상당히 위험이 많으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겠느냐고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가족들은 등골이 써늘했대요. 솔직하니. 그래도 이렇게 수술하다가 이렇게 우리 영감이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벌려갖고 이거 수술하고 딱 벌려놓고 있는데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그냥 이름 사인을 해서 사인만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수술이 끝나갖고 잘 끝나갖고 나왔는데 말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종명이 이 환자가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밥도 못 넘기면 여기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을 다시 각서를 썼었대요. 그게 하고 나니까 대체 내가 의식이 깨어나갖고는 나는 사람을 부르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을 통 못해갖고 그야말로 버버리맹이로 이렇게만 할 정도로 말을 못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치료를 받고 다리도 아파서 치료를 받고 뭐 2주인가 몇 주 돼서 퇴원을 하는데도 말은 못했어요. 근데 다리 수술을 하면은 재활이 첫 번째 우선이거든요. 재활을 다른 병원에 가서 해봤죠.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더운 물, 찬물, 사우나실은 절대 안 되고요.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하면은 절제된 부위가 이렇게 전부 잘라갖고 핏대 살 다 떨어졌는데 이것이 절대 붙어야 되는데 찬물이 막 오거라 했으면 너무 야가 수축돼서 안 되고 뜨거운 물에 가갖고 있으면 얘가 좀 팽창해져서 벌어졌다 수축하고 그런 게 5분씩 찬물에 갔다가 더운 물에 갔다가 그 미끄러진 게 다리 아픈 게 조심해서 5분씩 왔다 갔다 하면은 이 피부 조직이 지가 혼자 팽창했다가 수축됐다 하면 얼른 쉽게 붙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활하러 가갖고 찬물에 들어가면 이제 말이 안 나오니까 코를 물에다 받고 푹푹 불어가면서 그냥 나 혼자 속으로 물속에다 두고 그러고 음을 자꾸 내봤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내보니까 어느 날은 좀 더 나올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딱 맥힐 때도 있고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한 3개월을 거의 날마다 목욕탕에 가서 다리 재활 때문에 가고 했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말을 자세히는 못해도 이제 내 발음을 약간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희망을 갖고 이제 다리 때문에도 가지만 목욕탕을 자주 갔고 또 밖에 나가면서도 혼자 마스크를 쓰고도 하고 성음을 내봤던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1년 되고 2년 되고 이제 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상대한테 말을 알아듣게 이제 말이 나오게끔 이렇게 많이 말을 못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때 이제 우리 아저씨가 갑자기 많이 뱃속이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대장암이라고 암이 2개입니다. 그때 우리 아저씨 연세가 72. 대장암인데 암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고 한도병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아산병원에 예약을 해서 그리 갔는데 문제는 이분이 자기가 암이라 하니까 모든 걸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이미 죽을 병이야 하고 그냥 약만 먹으면 사는 줄 알고 그냥 양약이든 무엇이든 병에다 줄렁줄렁 나만 없으면 그냥 하도 볶아서 한 게 뭐 무슨 약인지 나 자체는 모르겠는데 양손에다 다 그렇게 한 게 약을 많이 쓰면 약 중독에 더 빨리 가는 게 안 된다고 막고 있어도요. 그렇게 본인이 원해.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자기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나한테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화장실도 가야 되고 때로는 씻어야 되고 우유라도 사서 자기 먹을 것 좀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밤낮으로 말로는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다 말을. 그래서 간병인을 구하려고 돈을 간병비도 훨씬 더 준다고 해도 저녁내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하니까 다 마닥이야. 돈이고 뭐고 싫다고 간병인들마다 오고 또 간병인이 한 번이나 있다가 가불고 그러면 또 우리 영감은 나만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식들이
삼남매가 있었지만 딸은 저 광주에 가 있고 막둥이 아들은 그때 총각이라 외국으로 출장 다니고 큰애도 역시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와서 누가 감당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밤낮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오지고 허겄나 그 당시는 몰랐는데요. 하도 힘들어서 내가 그 병실 옆에 이렇게 쪼그리고 들어섰으면 내 발을 막 잡아당겨요. 일어나서. 나 아픈 게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내가 아주 그 뭐라고 말할까 진짜 사람이 환자보다 보호자가 먼저 쓰러진단 말이 정말 믿었어요. 먹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나도 사람인데 숨을 쉬고 나도 내 볼일도 가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뭐라도 사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잠깐 비면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고 이제 내가 피곤해 보니까 스트레스가 그렇게 쌓였던 건데 그분이 원래는 병원에서는 8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3개월도 못 버티고 가셨어요. 왜냐면 내가 그분한테 많이 보고 배운 게 뭐냐면 자기가 아프다고 해도 아픈 건 기정사실이지만 옆에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지만 의젓하니 본인이 견디고 약도 이거 안 좋습니다 하면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나만 살겠다 나만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제 초상 친 뒤에는 내가 이제 좀 마음을 놔부른가 이제 그것이 터져간 그 뒤로 내가 쓰러져 본 거예요.